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헤쳐볼 자료가 있는데요. AI 에이전트. 이게 앞으로 우리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까? 여기에 대한 스탠퍼드 대학의 아주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입니다. 2025년 초 데이터까지 반영됐다고 하죠. 네, 맞아요. 이게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 1,500명 정도의 목소리랑 또 AI 전문가들 의견을 같이 비교 분석한 거라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뭐랄까, 사람들이 진짜 뭘 자동화하고 싶어 하는지, 또 뭘 좀 걱정하는지, 그리고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런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걸 보면서 AI 시대에 이런 변화가 있겠구나. 감도 잡고 또 뭐 각자 뭘 준비해야 할지 그런 거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 연구에서 인간 주도성 척도라는 걸 만들었다면서요. HAS라고 하던데 이게 뭔가요? 아, 네. 그게 뭐냐면요. AI랑 사람이 같이 일할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협업하는지를 5단계로 나눈 거예요. H1 단계는 완전 자동화? 그러니까 AI가 다 알아서 하는 거고요. H5는 반대로 반드시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 이런 식으로요. 단순히 자동화된다 안 된다 이걸 넘어서 어떤 역할에 어느 정도 사람이 개입하는 게 좋으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뭐 되게 구체적인데요. 그럼 실제로 일하는 분들은 어떤 단계를 제일 원했어요? 뭐 전부 H1, 다 AI가 해주길 바랐을까요? 그게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조사한 직업이 104개나 되는데 그중에서 무려 45% 넘게 작업자들은 H3 단계를 가장 선호했어요. H3요. 그건 어느 정도 수준이죠? 딱 중간인데요. AI랑 사람이 거의 뭐랄까 동등한 파트너처럼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사람을 그냥 대체해버리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하는 관계를 원한다는 뜻이죠. 와, 저는 약간 의외인데요. 다들 그냥 편하게 자동화되는 걸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근데 그 기술 전문가들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여기서 앞으로 좀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건데 전체 업무의 거의 절반 가까이 한 47.5% 정도에서요. 작업자들은 전문가들이 이 정도는 기술적으로 자동화 가능해요 라고 본 수준보다 아니 그래도 사람이 더 주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기술은 된다는데 사람 마음은 아직 좀 다른 거군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걱정거리가 있다거나 네,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일들을 AI가 좀 해줬으면 하고 바랐을까요? 전체 업무 중에서 한 46% 정도? 그 정도는 AI 자동화에 꽤 긍정적이었어요. 주된 이유는 역시나 좀 반복적이거나 아니면 솔직히 좀 가치가 낮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런 데서 벗어나서 나는 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세무사가 112 고객 약속 잡는 거라든지 아니면 911 교환원이 긴급 통화 내용을 파일로 정리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이요. 아하, 딱 들어도 이해가 되네요. 그럼 반대로 이건 좀 AI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야도 있었겠죠? 네, 맞아요. 뭐 예상하셨겠지만 예술이나 미디어 분야처럼 창의성이나 어떤 인간적인 감성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영역에서는 자동화 선호도가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꽤 컸는데 응답자의 한 28% 정도는 AI 도입 자체를 좀 우려했어요. 어떤 점을 가장 걱정하던가요?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이 AI 시스템 믿을 수 있나? 정확하긴 한 건가 하는 그런 신뢰도 문제였어요. 이게 한 45% 정도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역시나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두려움, 이게 23% 정도. 그리고 AI는 좀 인간적인 감성이 부족하지 않냐, 뭐 이런 지적도 한 16% 정도 있었습니다. 기술은 막 발전하는데 현장에서는 또 다른 고민들이 깊어지고 있군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지금 AI 기술에 투자되는 방향이 이런 현장의 목소리랑은 좀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라면서요. 네, 그게 이 연구에서 정말 중요하게 지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연구진이 작업자들 선호도랑 현재 AI 기술 수준 이 두 가지를 딱 조합해서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네 가지요? 어떻게 나눴죠? 첫째는 사람들도 원하고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청신호 영역. 둘째는 사람들은 별로 원하지 않는데 기술은 되는 적신호 영역. 적신호. 네. 그리고 셋째는 사람들은 원하는데 기술이 아직 좀 부족한 R&D 기회 영역.
마지막은 사람들도 별로 원하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저우선순위 영역 이렇게 네 가지예요. 네, 분류는 알겠는데 그래서 투자 상황이 어떻다는 건가요? 놀랍게도요. 그 유명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있잖아요. Y 컴비네이터. 거기 출신 기업들 같은 AI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투자를 분석해 봤더니 무려 41%가 아까 말한 적신호 영역이나 저우선순위 영역에 집중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원하지도 않고 기술도 어려운 곳에 돈이 몰리고 있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정작 사람들이 원하고 기술도 되는 청신호 영역이나 앞으로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한 R&D 기회 영역에는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돈이 좀 엉뚱한 대로 흐르고 있다는 느낌이. 그럼 연구 쪽은 좀 다른가요? 연구 논문들은 그래도 R&D 기회 영역,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데 기술이 아직인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은 보였어요. 근데 거기도 여전히 컴퓨터 과학 같은 특정 분야에 좀 치우쳐 있어서 실제 다양한 직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수요와 공급 그리고 연구 방향 사이에 좀 큰 간극이 있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볼 게 있는데요. AI 때문에 중요해지는 사람의 역량 자체도 좀 달라질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전에는 데이터를 막 분석하고 새로운 지식을 빨리 배우는 그런 정보 처리 능력 있잖아요. 그게 높은 연봉이랑 직결됐었죠. 그렇죠. 근데 이런 능력들은 AI가 점점 더 잘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인간의 높은 개입 필요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 오히려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능력, 팀을 이렇게 조직하고 계획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끄는 그런 대인관계 기술이나 조직관리 기술, 이런 것들이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AI가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정말 높은 수준의 인간 주도성이 필요한 영역들이죠. 그러니까 AI가 못하는 정말 사람만이 가진 가치가 더 중요해진다? 이런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받는 임금 체계가 이런 변화를 아직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와,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AI 도입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기술 하나 들여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 또 사람의 역할이 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술 발전 속도랑 현장의 기대 사이에 그 간극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사용할 사람들의 생각이나 필요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그걸 반영하느냐 이게 성공적인 AI 시대를 여는 진짜 열쇠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터에서는 어떤 변화를 예상하시나요? AI와 더 잘 협력하기 위해서 혹은 AI 시대에 오히려 더 빛날 나만의 강점을 키우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